안녕하세요.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의료 관련 소식을 이야기해보는 시간 모아뉴스의 김 원장입니다. 정 원장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너무 뜨겁게 달군 내용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단호하게 갑자기 제정신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예.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 갑자기 임산부에게 타이레놀을 먹지 마라 라고 Don't take Tylenol.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Don't take Tylenol. There's no downside. Don't take it. 너무 참기 힘들다면 그래도 좀 참아봐라. 막 이런 발표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말 약간 뭐 AI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더라고요. 이유인 즉슨 현재 자폐증의 증가가 임신기에 먹었던 타이레놀이 영향일 수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이. 제가 놀란 건 만약에 뭐 이런 의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걸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공식 석상에서 갑자기 하지 마 이렇게 하지도 않고 뭐 미국의 대통령은 또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쵸 전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이걸 대통령이 발표할 건가? 그러니까 그치. 이게 뭐지? 라고 원래 생각을 먼저 뭔가 학계에서 뭐가 나오고 그쵸 의사들 사이에서 이게 뭐지?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컨센서스가 먼저 형성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는데 깜짝 놀랄 그런 순서였고 임신 시기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약은 거의 유일한 거의 유일한 약이 타이레놀이거든요. 계속 먹어왔고 저보다는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임산부 더 많이 보고 계시지만 저도 환자 보호자인데 감기 같이 걸려서 오시거나 둘째 셋째 뭐 임신하고 계시는 상태에서 약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은 너무 힘드시면 타이레놀 드세요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잘 모르겠으면 타이레놀이지. 네, 그렇죠. 당연히 가장 안전한 약. 열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니까. 그쵸. 깨끗한 약이라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나오게 된 배경이 뭔가 뭐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서칭을 시작을 했죠. 이 얘기가 주기적으로 계속 있기는 했더라고요. 산부인과 선생님들 되게 답답해하면서 때 되면 왜 이 얘기 또 나오는 거냐 막 이러면서 하는 영상들이 되게 있고 또 이거 가지고 이러네 이런 내용들인데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런 약에 대한 위험성보다 열이 나서 산모가 고열이 문제가 돼서 일으킬 수 있는 수많은 합병증과 후유증이 훨씬 더 무섭기 때문에 열을 떨어뜨리는 게 우선이다. 신경관계 손상이 태아한테도 전달이 될 수가 있죠. 지금 한참 또 주장이 되는 거는 2019년도에 올라왔던 논문이 또 있어요. 보스턴에서 한 900 몇 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태어난 아이들과 제대에서 혈중 그 아세트아미노펜의 농도를 체크를 해서 스터디를 했는데 98년부터 2018년까지 이게 또 연구한 기관 자체가 존스 홉킨스에서 했어. 그러니까 약간 권위에 대한 그게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좋은 학교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썼겠지만 연구에 대한 리미테이션이 항상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걸 알아. 리미테이션에 다른 팩터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다. 연구 결과를 보면은 코호트 스터디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다 코드에서 아세트아미노펜 농도를 계속 측정을 하고 있었고 진단이 되는 그런 뭐 ADHD, 오티즘, 자폐증 뭐 요 하나들의 그 구분을 했더니 약간 의미 있는 결과일 수 있다 정도가 나온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냥 찾아내려고 또 연관을 지은 것 같은. 왜냐하면 반감기라는 게 또 있잖아요. 약에 대한 반감기가 아세트아미노펜 3시간 정도거든요. 그거를 제대해서 측정을 했다는 게 도대체 어떤 임신 기간에 어떻게 먹은 거가 거기까지 남아있다는 건지도 사실은 좀 불명확한 부분인 것 같고 다른 팩터들도 더 충분히 영향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엄마의 흡연력, 엄마의 BMI, 비만도가 높았다든지 나이 이런 팩터들도 다 연관성이 있는데 그거 싹 다 잘라먹고 지금 아세트아미노펜 농도만으로 보고된 논문이고 정말 중요한 거 가족력 배제돼 있어 그 연구에. 그래서 약간 이거를 쓰신 분들도 알아. 이거는 이 논문의 한계고 앞으로 더 극복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 잘라먹고 헤드라인이 지금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 논문 가지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연관이 있다를 의심하는 케이스의 어떤 아주 일부의 논문이고 제가 이제 검색어를 뭐 프레그넌시, 오티즘, 아세트아미노펜 해서 넣으면은 상관이 없다의 논문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좀 아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에서 엄마가 타이레놀 임신 중에 드셨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또 자기한테 찝찝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섣부른 발표였던 것 같고 지금 그래서 미국 산부인과 학회 입장과 가이드라인 그래서 이 연구가 얼마나
한계점이 있는가?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게 엄마의 자가 보고에 따른 것도 되게 많대요. 그런 복용 기록에 대한 오류가 정확하게 이제 했을 수 없다라는 게 1번이고, 복용 시간, 용량, 기간도 다 좀 정보 부족. 아동 신경 발달에 대한 평가 방식도 도구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 거에 대한 접근도 없다는 거죠. 유전 요인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족 요인에 대한 통제도 없었다. 출생 이후에 있었던, 그러니까 아이 자체가 먹었던 아세트아미노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열나면 먹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연구도 없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학교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지. 그쵸. 너무 불안해하시지 말라를 말씀드리고 싶고. 병원에 가서 물어보시지도 말라. 그쵸. 산부인과 선생님들. 지쳐 계시니까. 그쵸. 이렇게 한번 또 하고 나면 얼마나 많은 임산부들이 그동안 먹었던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물어보실까.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약을 먹는 거에 대한 거는 임신하면 조심스러워요. 사실 잘 안 먹고 그냥 버티게 되기도 하고 하는데 꼭 먹어야 될 땐 당연히 먹어야 되고, 위험도를 따졌을 때는 열이 오래 나고 엄마가 힘든 게 훨씬 더 위험한 환경일 수 있어요. 물론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잘 봐주시겠지만 뉴스에 나오는 기사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동요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주제는 안경 대신 안약 하루 2번 넣으면 노안 개선, 이런 주제인데, 요거는 기사를 저는 봤고 감독님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그쵸. 조금 더 관심 있게 봤는데, 네, 기적의 신약 뭐 이래가지고 그거 아닌데 뭐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과 의사도 아니고 이해가 아주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도 않지만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되게 신약이 개발된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 무슨 약이냐면 녹내장에 쓰는 필로카르핀이라는 약이에요. 이 필로카르핀이 부교감 신경에 작용을 해서 안약을 넣으면 이 홍채가 수축을 하면서 축동이 되고 안구 방수가 좀 빠져나가서 안압을 낮추는 그런 목적으로 쓰는 약인데, 이 원리를 생각해 보면 안구 안쪽에서 홍채가 수축이 돼서 축동이 돼서 이 피놀 효과라고 하죠. 빛이 줄어들면서 조금 더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선모체, 렌즈에 붙어 있는 보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수축을 하면서 렌즈가 좀 두꺼워지게 근거리를 더 잘 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안이라는 것이 가까운 게 잘 안 보이는 거잖아요. 가까운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렌즈가 나이가 들면 좀 딱딱해진대요. 그래서 원래는 멀리 있으면 렌즈가 이렇게 얇아지고 가까이 있는 걸 볼 때는 좀 두꺼워지고 해서 초점이 딱 맞게 되는데, 이게 딱딱해지니까 두꺼워지는 게 잘 안 돼서 가까운 물체가 잘 안 보이게 되는 게 이제 노안의 정의인데, 그래서 요 약을 써서 선모체가 수축해서 렌즈가 좀 두꺼워지면 근거리에 있는 게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요런 개념으로 요 컨셉이 시작이 됐습니다. 요거에 대한 논문이 이쪽 계열,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 클리닉, 요 클리닉에서 나온 게 2012년 가디언지에 나왔거든요. 이 가디언지에 나온 기사는 논문은 아니에요. 발표 내용. 이게 ESCRS, European Society of Cataract and Refractive Surgeon, 안과의사회죠. 유러피안 안과의사회에서 미팅이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발표 내용. 이거는 약간 도즈에 따라서 1%, 2%, 3%에 따라서 높은 용량일수록 이게 개선이 된다, 발표를 했고요. 필로카르핀이랑 디클로페낙이라는 그 엔세이드, 소염제를 같이 쓰면 필로카르핀에 대한 그 안구의 이리테이션 효과를 좀 줄일 수 있고, 렌즈가 두꺼워지면 가까운 건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건 좀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필로카르핀만 넣으면 그런데 클로페낙을 같이 섞었더니 이게 농도가 조금 조절이 되는지 멀리 있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다, 유지되는 것 같다, 이런 논문이에요. 그게 2020년, 그러니까 21년에 요 아르헨티나의 요 클리닉에서 나왔던 논문이고, 요번에 거는 논문은 아니고 발표. 농도에 따라서 보용량일수록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다, 발표를 했는데, 요게 가디언지에 실려서 마치 신약인 것처럼 기사에 막 쏟아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신기한 게, 아르헨티나에서 그래서 이분이 쓴 이런 논문 같은 거를 제가 좀 찾아보고,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클리닉도 제가 좀 사이트에 가서 봤거든요. 부에노스아이레스. 너무 집요한데요? 집요하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대학은 아니고 클리닉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2012년도에 논문은 아빠가 쓰고, 안과 집안. 안과 집안. 아빠가 2007년도에 방송에서 요 내용을 좀 발표하신 게 있더라고요. 클리닉을 운영을 하시면서 이렇게 홍보 같은 거 열심히 그치. 하시고, 어떤 여기저기 느낌인지 알겠네요. 보도자료 네. 열심히 내시고 이런 분이에요. 노안을 주력으로 하시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하는 그런 안과 클리닉을 하시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이고, 딸이 2006년에 의과대학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졸업을 하고, 여기 시스템을 잘 모르겠는데 안과의사 자격은 엘살바도르에 있었대요. 딸인지는 모르겠는데 똑같이 베노치 씨니까, 호르에 베노치 씨의 딸 지오반나 베노치 씨. 이 호르에 베노치 씨가 97년인가에 벨기에로 그걸 떠나거든요, 연수를. 아빠 호르에 베노치 씨가 떠나는데 딸이 벨기에 태생이에요. 갱크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딸이 맞겠지. 그럼 아마도 결혼을 안 했겠지. 아빠 성을 쓰고 있으니까. 그치? 나이대는 나랑 비슷하고. 베노치 가문을 베노치 다 가문입니다. 쌌었지 예. 지금. 근데 베노치 씨는 2014년에 돌아가셨더라고. 대서양에서 배가 난파돼서 3명의 친구와 함께 돌아가신 아이고야. 슬픈 사연. 그래서 이 클리닉을 따님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가셔서 노안을 치료하고 싶으시다면 네네네. 네, 메토도베노치닷컴에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2021년에 네. 필로카르핀이라는 녹내장 약이 FDA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노안용으로. 미국에서는 그냥 승인받고 쓰는 약이에요. 신약이 아니라 5년째. 노안용으로. 노안용으로. 지금은 다른 새로운 성분의 약이 FDA 승인을 좀 기다리고 있대요. 다음 세대 약이. 그러니까 이게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되게 오래된 약. 근데 2000년 왜 초반부터.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지금 왜 기사- 난리가 났느냐? 가디언의 기사가 났기 때문이죠. 아. 가디언의 기사가 또 왜 났느냐? 이걸 왜 났을 것 같아? 코펜하겐에 있는 학회에 가서 이걸 보고 썼을까? 가디언의 이 기자분이 보내줬겠지. 이걸 써달라고. 네. 그래서 보면은 가디언지에 올라온 시간이 시간까지. 시간이 보면은 14일 3시 30분이야. 심지어 런던이 코펜하겐보다 1시간 빠르잖아. 그지? 근데 코펜하겐은 이 사람 발표 시간이 14일 5시인가 그래. 그걸 왜 뽑았어? 집요하다 집요해. 14일 5시야. 14일 5시에 발표하는 게 14일 3시에 기사가 났어. 기사를 이렇게 써서 보내달라고 했지, 가디언지 기사한테. 클리닉 홍보용으로 이걸 내주십시오. 나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라고 이 독도라 지오안나 베노치가. 근데 이게 한국의 기사까지. 스노우볼이 굴러서 한국의 우리 감독님까지, 감독님까지. 예, 궁금해하시게 되는 베노치의 이런, 승리. 베노치가 승리하셨죠. 그렇네. 개념 자체는 렌즈를 두껍게 만들어서 근거리 시력을 좀 좋게 만든다. 책 읽고 할 때. 이게 효과가 좀 있으니까 FDA에서 승인이 됐겠죠. 요 약의 부작용으로는 눈이 아프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이런 게 있어요. 싫은데? 예. 그래서 두통은 이 연구에서도 보통은 되게 많이 생겼다. 아, 리미테이션. 근데 이것 때문에 포기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아, 그치. 오래 가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필요할 때 두면 되겠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쓰면 안 되지. 그치. 승인을 안 받았으니까.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가서. 미국에 가서 미국이나. 미국에 가서 그걸 처방받아 쓰시면 돼요. 네, 이거는 어. 야간에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렇구나. 피놀이잖아요. 어. 빛이 이게 축동되기 때문에 요거 하고 야간 운전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어둠에 취약하기 때문에 깜깜해지면 그냥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게 막 기적의 신약 이런 거 당연히 아니고 쭉 썼던 얘기고 이 기사가 가디언지에 갑자기 나온 건 아마도 홍보용 기사를 냈을 것이다. 지오반나 베노치 씨의 유튜브 글, 영상을 큰 글. 보시고 싶으시다면 웹도도베노치닷컴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본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 동네병원 안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